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돈치치를 영입했고 하나는 버틀러를 데려왔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올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압도적인 꼴찌였거든요. 버틀러가 들어오고 나서 6경기 동안 팀 자유투가 85%. 상점 벽해, 천지개벽이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NBA판에 에너지가 돌고 있어요. 보는 맛이 확 달라져서 야, 이래서 NBA는 역시나 트레이드를 진짜 빼놓을 수 없는 흥미 요소로 꼽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애덤 실버 총재는 혼자 샤워하면서 춤춥니다. 자, 다음은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돈치치를 영입했고 하나는 버틀러를 데려왔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유튜버들도 실이 났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NBA판에 에너지가 돌고 있어요. 결국 명문팀이 잘해야지 그 판이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애덤 실버 총재는 매일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샤워하면서 춤춥니다. 네. 근데 저 두 명의 효과가 너무 크기도 하고 강력하죠. 네, 강력해요. 그러니까 보는 맛이 확 달라져서 야, 이래서 NBA는 역시나 트레이드를 진짜 빼놓을 수 없는 흥미 요소로 꼽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래. 네. 자, 레이커스가 돈치치 32점 활약으로 덴버를 꺾었습니다. 근데 덴버가 10연승 중이었잖아요. 9연승 중. 9연승. 예. 또 레이커스를 상대로도 1승 13패였어요. 레이커스가 덴버를 상대로. 그러니까 최근에 저랑 이제 경기 전날에 조현일 위원이 행사 갔다가 스포티비 예고편을 봤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덴버가 레이커스에게 강세 보이는 그런 광고였는데 네. 굉장히 불쾌했는데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열세 그동안이었을 때 열세를 완전 뒤집어 버리는 123대 100 실질적으로 한 50점 차로 이긴 듯한 느낌이 드는 그렇죠. 완승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틀러 효과를 본 골스는 어땠나요? 골든스테이트는 5승 1패. 네. 네, 그리고 이 6경기 동안에 골든스테이트가 30개 팀 가운데 가장 많은 자유투를 얻어냈어요. 골든스테이트의 올 시즌 자유투 성공률이 압도적인 꼴찌였거든요. 그런데 버틀러가 들어오고 나서 6경기 동안 팀 자유투가 85%. 상점 벽해. 네. 네, 그야말로 천지개벽이고 네. 이 버틀러가 들어오면서 가장 좋아진 점은 커리가 플로우에서 쉴 수 있게 된 점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불 때 버틀러가 안쪽에서 백다운을 해가지고 미스매치 만들어서 백다운해서 자유투를 얻어낸다든지 혹은 굳이 득점하지 않아도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해주다 보니까 커리가 상당히 편해졌죠. 그림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좀 단점들을 많이 지울 수 있게 됐고 덕분에 또 주전 나온 모지스 무디 역시나 3점 성공이 많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좀 선순환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마인드님이 샬럿은 레이커스 어떻게 이긴 거예요? 다른 팀은 막 샬럿 42초 크게 있는데 왜 레이커스만 샬럿에서 진 건지. 유일한 근거는 트레이드 실패. 네. 근데 저는 레이커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덴버를 이기면서 이렇게 기뻐하긴 했지만 어느 팀에게도 이길 수 있고 어느 팀에도 질 수 있다. 왜냐면은 잭슨 에이지만으로 사실은 플레이오프에서 먼 곳까지 바라보기 좀 애매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덴버랑 경기할 때 저도 모르게 역시 사방에 문제를 다 뿌렸어요. 이거 우승하면 어떡하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막. 덩실덩실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근데 샬럿하고 할 때 저는 사방에 욕을 다 했거든요. 이놈 괜히 데리고 왔다 막 그러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좀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고 어느 팀이 질 수 있다. 네. 20년 넘게 농구했는데 1위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진심이다. 냉철하기 힘들다. 냉철하기 네. 힘들다. 근데 저는 레딕 감독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레딕 감독이 덴버전을 앞두고 거의 잠을 못 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코칭 스태프랑 이 경기 준비하느라고 거의 날밤 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레이커스 감독이던 다비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젠장 진짜 니콜라 요키치 어떻게 막을지 도저히 모르겠어라는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어요. 감독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레딕 감독은 딱 그냥 덴버를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돈치치와 르브론 리브스도 잘했지만 감독의 역량이 이렇게 중요하다. 세팅을 잘했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키치를 계속 움직이게끔 만들었거든요. 네. 애를 퍼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날 요키치가 야투 시도가 7개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었죠. 그렇죠. 네. 제일 많이 던진 친구가 웨스트브룩. 두 번째가 에런 고든이거든요. 그건 덴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웨스트브룩이 많이 던진다는 것은 네. 게임이 안 풀린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기똥차게 진짜 플랜 짜고 나왔구나.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구나. 다만 이제 저는 그 수가 또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다음에 만났을 때 그날은 마이크 말론 감독도 어느 정도 하려다가 좀 놔버린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기 제대로 때문에 얻어맞았죠. 네, 아마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도 썸네일을 그걸 뽑기도 했고 LA 레이커스의 돈치치 효과 우승까지 바라보나? 라고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아니 뭐 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뭐 그 승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게 더 대수긴 하겠죠. 근데 돈치치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세요? 저는 손대문 위원 말씀에 그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고 누굴 만나도 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오히려 상대에게 묘한 변수를 준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서부 컨퍼런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1위가 뭐 OKC인데 오늘 미네소타한테 지는 거 보면 아직도 어리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위에 있는 덴버, 멤피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휴스턴 전부 다 누가 이겨도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에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우승에 대한 청혼의 꿈을 꿀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전국에 골든스테이트 팬들이 제일 많지만 골든스테이트도 저는 스물스물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레이커스가 4위고 휴스턴이 5위다. 그러면은 사실 앞날을 장담할 수 없어요. 4, 5위가 맞붙게 되면은 휴스턴과 맞붙게 되면은 저는 레이커스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레벨에 집어 삼킬 수도 있다. 반면에 노련미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7차전 시리즈라면 사실 젊은 팀한테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약간 좀 느리고 그렇죠. 그런 팀들한테는 약간 노련미로 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OKC 뭐 이렇게 젊게 우당탕 달린 팀한테는 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네. 특히나 또 다들 또 인사이드에 또 큰 애들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몇몇 보강이 없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마이크님께서 현재 레이커스 셀러리 영입 가능한 센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C가 말랐어요. 알렉스는 데리고 왔는데 거의 있으나 마나 선수여가지고 지금 뭐 바이아웃돼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가 12.9, 1290만 달러 아래쪽이거든요. 레이커스가 연봉을 초과해서. 네. 근데 그 위쪽으로 풀린 선수도 없고 빅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크리스 폴은 시장에. 크리스 폴이 풀리면 데려올 수는 있지만 빅맨이 없으면 C가 말랐어요 완전. 자, 그러면 레이커스 이야기를 넘어서 이번엔 골든 스테이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토너먼트 넘어서 좀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나요? 올라가야죠. 네. 저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게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 승차가 별로 안 납니다. 특히나 6위랑 9위 차이도 한 게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골스가 어떻게 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반면 클리퍼스는 뭐 카와이에 벤 시몬스 있지만 두 선수가 또 못 뛰는 날도 있거든요. 업다운이 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골든스테이트가 추월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순위표를 보면서 팀별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서부 순위표입니다. 너무 보기 좋다. 네, 그러니까 6위까지 저렇게 파란색으로 해놓은 건 이제 6위까지가 플레이오프 직행인데 그렇죠. 썬더는 오늘 졌지만 거의 1위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와 덴버, 멤피스가 또 치열합니다. 레이커스, 휴스턴도 차이가 큽니다. 이게 네. 왜냐? 그러니까 순위의 차이가 4위가 되면 홈에서 1라운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4위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고 클리퍼스 아래쪽으로는 완전히 뭐 거의 개싸움이죠. 그러네요. 네, 미네소타, 댈러스, 골든스테이트, 세크라멘토까지 가능하고 피닉스는 시즌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엉망이 됐죠. 분위기도 안 좋고 네. 몰락해가고 있고 샌안토니오는 자연스럽게 탱킹으로 갈 것 같고요. 포틀랜드도 지난 시즌보다 나아졌지만 성적이 너무 떨어져 있고 뉴올리언스, 유타는 뭐 그들만의 또 리그를 펼치고 네, 있습니다. 유타는 뭐 거의 최선을 다해 치고 있습니다. 네. 어, 자, 서부에서 일단은 저희가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짚고 싶은 팀이 있다면 어딜까요? 저는 뭐 댈러스. 댈러스. 네, 댈러스가 저는 결국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데이비스도 아프고 데니얼 게포드, 뭐 드와이트 파웰, 데릭 라이블리 이세 빅맨이 다 다쳤어요. 그리고 카이리 어빙은 저는 1옵션으로 쓰면은 굉장히 좀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선수라 생각을 해서 댈러스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또 봄농구 할 때쯤이면 니코 에리슨의 이름이 또 단장의 이름이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피닉스가 참 안타까워요. 되게 좋은 멤버들 갖고 있는데도 결국에 작년과 똑같은 이유로 네, 무너지고 있어서 댓글에 흔들리지 네. 마요. 그러니까 듀란트가 이제 다음 시즌에 또 어떻게 갈 것인가가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 피닉스.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순환 씨 닮은 거 되게 오랜만에 듣는 거죠. 아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네. 파울아웃 때 팬. 되게 오래된 어, 분들. 10년 정도 되신 팬들인 거. 같이 늙어가는. 네. 네. 지난주에 곽한구에 이어서 맞아요. 네, 이번 주에 이순아 씨 진짜 상상도 못했다 진짜. 이준호 씨 처음 나왔을 때, 네. 아 진짜 웃겼는데. 얼굴이 그때. 시뻘개졌겠는데요. 이순환님은 제가 한번 그 와이프 권유로 파마를 했는데 그 네. 파마가 너무 곱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옛날에 김정일급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얘긴데 이게 버섯처럼 이렇게 네. 피어났군요 이렇게.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네, 오랜 팬입니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네. 저 정도면 선풀이죠. 그럼 악플 많이 안 받아봤구나. 아, 네. 옛날에 뭘 했던 거야 도대체? 옛날 저거였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그래. 이거 달라 저거 달라부터 해가지고 진짜. 뭐니 해도 조털링. 네, 네. 좀 털린 거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부 순위도 한번 보도록 하죠. 동부도 펼쳐주시죠. 손대범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뭐 클리브랜드랑 보스턴, 뉴욕이 1, 2, 3위지만 사실 최근 맞대결에서 클리브랜드가 보스턴, 뉴욕을 뭐 쉽게 꺾으면서 사실상 여기도 동부 1위를 거의 확정 지었고요. 뭐 미러키와 인디애나, 디트로이트가 4, 5, 6위. 6위까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여기는 디트로이트가 또 게다가 2월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트로이트가 이제 7연승 중인데 10년 만에 7연승이에요. 올랜도, 애틀란타, 마이애미, 시카고지만 여기서 과연 플레이오프에 진심인 팀이 몇 팀이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루클린, 필라델피아와 함께 거의 패하기 위해 존재하는 팀 같이 느껴질 정도로 좀 무기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토론토와 샬럿, 워싱턴 등도 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플레인 토너먼트에 누가 올라갈지가 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네가 가라 수준이에요. 네. 거의 리아라 수준이죠. 시카고도 탱킹 중이고 필라델피아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싸울 생각이 없거든요. 조만간 조엘 엠비드 시즌 아웃 발표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브루클린은 지라고 하는데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눈치가 없어. 네. 애들이 지금. 또 감독이 명장이에요. 그래서 브루클린이 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구단 좀 되게 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기는 플레인 토너먼트에 원치 않는 팀이 하나 올라가서 아마 NBA 역대 플레인 토너먼트 최초로 진짜 그냥 죽을 상으로 뛰는 팀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뒤에 동부 순위표에서 좀 주목해봤으면 좋을 팀. 또 어떤 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뭐 디트로이트? 네,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네, 진짜 에너지 레벨이 엄청나고. 디트로이트가 근데 진짜 저기야말로 상전벽해네. 네, 최근 매는 또 거의 패배 아이콘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올 시즌에 뭐 감독 교체 이후에 굉장히 좀 농구하는 법을 좀 깨달은 팀 같다는 느낌. 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저는 48분 경기 못 봤어요 이 팀. 너무 현기증 날 정도로 엉망이어가지고. 근데 이번 시즌 보면은 케이드 커닝햄도 그렇고 다들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멤버의 변화는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테랑들이 들어왔어요. 저도 오늘 제 유튜브에 컨텐츠를 찍었는데 조회수 안 나오거든요. 디트로이트 찍어봤자 네. 골수 하나 하는 게 낫지. 근데 왜 그랬냐면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찍어봤는데 이 베테랑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토바이스 해리스, 팀 하더웨이 주니어, 말릭 비즐리 데려봤는데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내고 부상으로 거의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3명이 평균 턴오버가 합쳐서 3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되는 플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딱 연관 때 뒤를 받쳐주는 형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났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공격력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비커 스태프 감독 왔을 때 와 공격은 또 젬병이겠다 했는데 오펜시브 레이팅도 큰 폭으로 올랐고 네. 케이드 커닝햄의 성장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이 친구는 뭐 올 NBA 세컨 팀에 뽑히지 않을까? 세컨 팀이면 현역 선수 가운데 탑 10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포지션에서는 탑 10이죠 네. 진짜.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불과 지난 시즌 때 28연패 했던 팀인데 이렇게 1년 만에 바뀐 건가? 이것도 역시나 감독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진짜 몬티 윌리엄스가 사기꾼이었다. 사기꾼이었죠. 네. 네. 그런 그 생각. 전임 감독이 진짜 돈 많이 받고 왔는데 네. 진짜 엉망으로 해놓고 나갔거든요. 자, 그리고 할리버튼이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흐름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우리가 네. 알고 있던 할리버튼 돌아왔죠. 뭐 시즌 초반만 해도 올림픽 후유증인지 허리 부상 때문인지 굉장히 좀 명성이 못 미치는 모습 보였는데 인디애나를 좀 상승을 또 끌고 있습니다. 올 지긴 했지만. 네. 자, 그리고 또 좀 눈여겨볼 만한 팀 올란도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오히려 지금 선수 복귀 이후에 계속해서 죽을 수네요. 네. 부상 선수 아직까지 돌아가서. 오할 승률은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게 있다면 그래도 반케로가 조금씩 네, 더 본인이 초반에 보여줬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제일런 석스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석스도 너무 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툭하면 다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실질적으로 올랜도의 본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버티기 모드. 그 만약에 플레이오프만 제대로 간다면은 저는 플레이오프에서 의외로 또 상위 시드 괴롭힐 수 있는 팀이라 보고. 올랜도가. 네, 지금은 부상자도 돌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그러니까 최근에 멤피스랑 경기 때 거의 클러치 타임 때 타임아웃을 불러야 되는데 맞아요. 누군가 해주겠지 하다가 멍 때리다가 끝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뭐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좀 어색한 사이. 네, 좀 물론 이제 원래 알았겠지만 부상자가 돌아오다 보니까 조합을 좀 안 맞춘 사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나아진다면 플레이오프 때 상위 팀도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님이 비즐리 내년에 디트로이트 FA 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렉 비즐리는 무조건 잡아야죠. 이 말렉 비즐리가 1년에 600만 달러 받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싼 선수죠, 가격이. 그런데 올 시즌 현재 3점이 놀랍게도 2위입니다. 오. 네. 앤트맨 다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앤트맨, 제 기억에 앤트맨, 비즐리, 커리, 뭐 도노반 미첼 뭐 이런 순인데 비즐리 혼자 벤치 멤버예요. 나머지 선수는 주전인데. 근데 벤치에서 평균 4개의 3점을 42%로 넣거든요. 무조건 잡아야죠. 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자, 그리고 K 고스트님이 오늘 인디애나 덴버에서의 터너의 역할은 뭔가요? 오늘 중요 시점에서 터너의 턴오버 너무 아쉬웠는데요. 터너는 뭐 3점과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그쵸. 요키치 만나서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요키치 선수는 만나서 별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센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음.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덴버가 어저께 패배, 레이커스 좀 패배를 좀 이를 갈고 나온 것 같고 네. 네, 인디애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사실 강팀을 만났을 때 다 같이 제가 역할을 해준 경기 많지가 않습니다. 음.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